사놓고 깜빡하셨던 원두 커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셨던 적 있나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로 찍으려고 원두를 사뒀다가 벌써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그 원두를 가지고서 오늘은 핸드드립을 내려볼 건데 실패 없이 오래된 원두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원두를 보통 새로 사게 되면은 로스팅 한 당일에 발송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고서 받으면은 보통 한 2, 3일 내에는 받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라든지 휘발성 향미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코로 느끼는 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향이 많이 나는 커피인데 그 상태를 보통은 한 10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커피 회사나 로스터리에서 보통 섭취의 권장 기간을 2주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일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산화탄소라든지 휘발성 향미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향미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2주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휘발성 향미들이 많이 줄어들고 한 달이 지나면은 휘발성 향미라든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2가지 정도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사뒀던 원두는 많이들 아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실 텐데요. 커피 창고라고 하는 브랜드의 커피를 샀고요. 오롯이 블렌드라고 하는 커피를 샀어요. 근데 이걸 왜 골랐냐면은 그나마 중간 가격이었고 좀 괜찮은 퀄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봤고 가성비 있게 원두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들은 어떤 원두를 판매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서 한번 구매를 해봤었어요. 이 뒷면을 보니까 여기에도 로스팅 일자로부터 원두 상태는 2주간, 분쇄 상태에서는 1주간 정도 내에 섭취하는 게 좋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스터리들이나 커피 회사들에서 섭취의 기간을 권장하는 게 2주 이내에 드시는 걸 모두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사실은 커피가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셔도 관계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려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만 방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롯이 블렌드를 골랐던 이유는 인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골랐기도 해요. 다른 회사에서는 인도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커피를 골라봤고요. 브라질이랑 인도랑 그 외에 일종이 더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하고서 이 상태로 밀봉되어 있는 상태로 한 달이 지났고요. 자, 이렇게 뜯어서 봤는데 그래도 조금 라이트한 편의 커피일까 싶었는데 아주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 그런 미디엄 다크 로스팅의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커피 추출하는 방식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커피들은 아무래도 저항을 좀 낮춰서 추출을 하는 게 좀 더 밸런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물의 온도만 좀 낮추는 형태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개봉한 원두를 처음에는 테스트 삼아서 추출을 해볼 거기 때문에 한 18g 정도 담아서 추출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내릴 필터를 따뜻한 물로 린싱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갈아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분쇄도로 갈아 갖고 왔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약간 소금, 굵은 소금보다 조금 얇은 정도? 그런 정도로 굵기를 해서 갈아 왔고요. 일반적인 라이트한 로스팅 원두들보다 확실히 속 색깔이 많이 어둡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쇄한 원두를 린싱했던 필터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원두들이 좀 평탄화되게 톡톡톡 건드려서 평탄화 해주시고 다시 저울을 0점을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이제 추출을 시작해 볼 건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추출을 할 거고 3차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3차의 최종량은 지금 넣은 원두 양의 20배수 18g의 20배수인 360g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물을 부어주시면서 60g까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60g까지 붓고 타이머를 누르신 후에 30초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1차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에서는 100g 넣고 2차 추출에서도 100g 넣고 3차 추출에서는 나머지를 다 양을 채워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커피 포트가 펠로우라는 드립 커피 포트인데 요거는 조금 무거워서 최대한 좀 얇은 줄기로 커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물줄기 조절을 얇게 조절을 할게요. 100g까지 넣고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기 전에 약간 겉면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다시 2차 추출을 시작하시면 돼요. 또 10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출되는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로스팅 한지 얼마 안 된 원두 커피를 받았을 때 이런 정도의 로스팅 정도인 커피들은 커피빵이 엄청나게 많이 부푸는 데 반해 지금
로스팅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커피빵이 거의 부풀지 않거든요. 자, 또 겉면이 너무 겉면이 너무 건조해지기 전에 3차 추출을 시작해서 최종량인 360g까지 추출을 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은 조금 유속을 주면서 유량을 더 넣어서, 아이고, 더 넣었네? 더 넣었어요. 띠로리.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다음 더 맛있게 내리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일반적인 느낌으로 추출을 해본 거니까 맛을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고소하고 바디감이 무겁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단맛이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어떻게 그럼 좀 더 맛있게 내릴까? 일단 이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내린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커피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커피 성분을 뽑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닿게 만들어서 커피 성분을 뽑아서 내려오는 건데 고형분을 뽑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형분을 뽑아 나오는 거를 원두를 넣은 양과 최종 추출량의 밸런스를 통해서 고형분을 얼마나 뽑아낼 것이냐를 정하고, 그리고 분쇄도를 얇게 굵게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좀 더 밝게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분쇄도를 좀 더 얇게 하면은 단맛적인 측면이나 산미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잘 표현되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분쇄도와 총 추출량을 조절하시면서 추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g에 360g 추출했던 걸로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뒤에 애프터를 살짝 줄이고 총 추출량을 좀 줄인다는 의미고요. 총 추출량을 살짝 줄이고 분쇄하는 정도를 약간만 얇게 하고 물 온도는 똑같이 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다시 똑같이 18g을 담아주시고요. 18g을 담고 조금 더 얇게 분쇄를 해왔는데, 우리가 보통 커피 분쇄기에서 보면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넓은 칸인데도 있고 작은 칸인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조금 넓은 편인 칸인데 그 한 칸을 줄인 상태로 커피 분쇄를 해왔어요. 그래서 약간 더 얇게 분쇄를 해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총 추출량과 그리고 분쇄를 조금 더 얇게 했었을 때 맛이 좀 더 좋아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방법이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필터 린싱을 한번 더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해요. 린싱한 커피 필터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물을 버려낸 다음에 분쇄된 원두를 부어서 커피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쇄된 원두를 아까와 똑같이 18g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형태를 툭툭툭 두드려서 평탄화 시켜주시고요. 다시 0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커피 추출을 시작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추출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총 추출량을 살짝 줄여서 추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20g을 추출을 할 거고, 뜸들이기로 60g을 넣고 1차 추출에 100g 넣고 2차 추출에 100g 넣고 마무리로 아까와는 좀 다르게 좀 적은 량 60g을 넣어서 320g 총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추출을 해볼 건데요. 아까와 똑같이 얇은 줄기로 커피 추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갓 로스팅한 커피에서는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향미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많이 커피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오래된 커피에서는 커피빵이 잘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핸드드립을 할 때 물줄기 조절을 최대한 얇게 잘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30초 정도가 되면은 1차 추출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g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1차 추출을 시작을 할 때 오래된 원두들은 아까 말씀드린 휘발성 향미들이나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세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물줄기로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윗면이 완전히 건조해지기 전에 2차 추출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똑같이 10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위주로 2차 추출도 얇은 물줄기로 추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차 추출은 완전히 물이 다 내려가기 전에, 완전히 건조해지기 전에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과감하게 그냥 60g 훅 부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0g을 마무리했고요. 이 커피가 다 내려오면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일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좀 무난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을 해서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은 단맛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쇄도를 살짝 얇게 하고 총 추출량을 살짝 줄여서 추출을 했더니 전체의 밸런스가 좀 더 임팩트 있는 맛으로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추출량을 좀 줄임으로써 애프터 테이스트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느낌들의 커피 맛적인 커피 맛이 좀 줄어들어서 임팩트 있게 좀 더 커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래된 커피를 가지고서 맛있게 실패 없이 핸드드립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커피는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향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줄기 조절을 얇게 세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웬만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던 분쇄도보다 살짝은 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총 추출량을 살짝 줄여서 임팩트 있게 커피의 캐릭터가 좀 더 살아나게끔 추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서 우리 집에 오래된 원두가 있다면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